당일에 결정을 하신 건가요? 순간에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지난달 29일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기간에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60대 선거 사무원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전투표 기간에 선관위 사무소에 무단 침입해서 내부를 촬영하고 또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는 등 선거 사무를 방해하는 범죄도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대선 본투표를 하루 앞둔 만큼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결국 이 선거 사무원 구속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에 발생했던 일입니다. 이 서울 강남구 사전투표소에서 60대 이 선거사무원 A씨가 자신의 남편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일단 우선 첫 번째 1차 투표는 자신의 남편 명의로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5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는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이 투표를 했다가 그 현장에 있던 이 참관인에게 이 사실을 들켜서 결국 긴급 체포가 됐고요.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법원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 또 도망의 우려가 높다라는 이유로 이 여성을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네, 자 누구보다 선거법을 잘 알고 있었을 선거사무원 A씨, 이 대체 왜 그랬을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남편과 공모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당일에 결정을 하신 건가요? 순간에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분은 그러니까 선거 사무원, 그러니까 신분증 확인하고 투표용지 뽑아주는 일을 하셨더군요. 네. 자, 그렇다면 남편이 모르게 이렇게 할 수는 있었던 건가요? 지금 그 부분이 석연치 않아서 선관위에서도 경찰에 이 남편을 좀 조사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60대 A씨의 남편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이 남편은 내 부인이 내 신분증을 가지고 대리 투표했다는 사실 자체를 나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남편의 진술 내용입니다. 사전에 혹시나 아내와 공모했던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60대 A씨 같은 경우에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경찰과 검찰에서는 이 사전 공모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이 남편도 몰랐다. 그리고 이 부인도 남편은 전혀 공모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석연치 않은 건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남편의 신분증을 부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었던 시점이 언제부터 이 남편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던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 여성은 내가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라 당일에 내가 판단을 좀 잘못했던 것 같다라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다면 보통은 자기 명의로 먼저 투표를 하고 이후에 생각해보다가 내가 남편 신분증도 가지고 있으니까 남편 명의로 내가 또 투표를 할까? 이렇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네. 남편 명의의 투표를 먼저 했다라는 점에서 이것이 과연 그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인지 사전에 계획한 것인지 아마 경찰과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철저히 수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A씨가 투표한 건 무효 처리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네, 선관위에서는 이미 투표함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무효표 처리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투표함에 이미 해당 표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남편 표인지 어떤 것이 부인 표인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남편 명의로 부정하게 대리 투표했던 이 표조차도 무효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선관위 입장입니다. 자, 대체 과연 이 A씨 왜 그랬을까가 가장 궁금한데 현재까지는 뭐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이건 별로 그냥 이해가 안 되는
이유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목격자 진술도 이런 거예요. 목격자가 지켜보다 보니까 이 같은 여성이 2번이나 투표를 해서 너무 이상해서 이분을 지적을 했더니 그때 당시 A 씨도 내가 착각했다라면서 굉장히 태연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고요. 또 무의식적으로 그랬다라고 현장에서도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정말로 무의식 중에 했을 가능성, 아마 이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라고 봤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남편과 사전에 공모한 것은 있는지, 또 이 여성이 대리 투표하기 전에 이 여성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누구와 연락을 했는지, 누구와 소통을 했는지를 통해서 사전에 계획된 범죄인지 또 공범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선거 사무원으로 안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보는 눈들이 많잖아요. 네. 이게 범행이 안 걸리고 가능할까 생각했다는 것도 좀 희한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요, 원래 계약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강남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계약직 공무원이었는데 사전투표 기간에만 선거 사무원으로 위촉된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구심이 제기되는 부분이 남편의 신분증도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그렇지만 자신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됐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선거사무원의 이제 업무, 또 이 지금 이 피해자에게 할당된 업무가 바로 신분증을 우리가 보통 제출을 하면 신분증 확인한 다음에 투표용지를 발급을 받잖아요. 네. 이 본인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를 주는 업무가 이 여성의 업무였기 때문에 이 여성이 마음 먹으면 대리 투표가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당된 업무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악용하고 고의로 이런 범행을 했을 가능성 우리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남편 명의로 먼저 투표를 하고 자기 걸 한 5시간인가 있다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못 잡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겠네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네. 굉장히 고의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그 신분증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발급해주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용이하게 이런 대리투표가 가능한 상황일지라도 투표장에는 보는 눈이 많잖아요. 네. 또 선거사무원, 다른 선거사무원들 있고요. 또 이번에 긴급 체포가 되게 도움을 줬던 이 목격자, 즉 이 참관인과 같은 사람들 다수의 눈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신이 먼저 투표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그러니까 충분히 망각할 네. 수 있는 이 시간, 5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 투표를 다시 한 번 더 시도했다는 점에서 계획 범죄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선거 사무원이었단 말입니다. 네. 일반인이 해도 크게 처벌을 받을 텐데 선거 사무원이 하면 더 크게 처벌을 받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요. 선거사무원이 아니라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대리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사위투표제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사유는 아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사위라는 것이 사기죄 할 때 그런 그 위조 할 때 그 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허위로 누군가를 속여서 이렇게 투표를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법적 구성 요건도요. 지금 실질적으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해서 투표하는 이런 경우에 사위투표죄에 해당이 되고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지금 이 A 씨처럼 선거사무원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서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최하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만약 경찰이 조사해서 이 다른 사람하고 공모를 했다든지 혹은 뭐 돈을 받고 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지금 이 여성에게 이러한 부정투표를 시킨 사람들도 함께 공범으로 처분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거론되는 것이 남편인데 남편도 현재까지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만약에 관여한 정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위투표죄의 공범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선거 사무원의 대리투표 사건으로 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졌는데 자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서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전투표소. 투표용지와 갈색 회송용 봉투를 손에 든 시민들이 줄줄이 투표소 밖으로 나옵니다. 투표용지로 부채질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관외 유권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본인 확인은 거쳤지만 바로 기표소로 들어가지 못하자 투표용지를 든 채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솔직히 중간에 점심시간이어가지고 밥 먹으러 가도 뭐 몰랐을 거예요. 제대로 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신분증 주고 투표용지 받아서 기표를 하고 넣어야
투표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건데 네. 저분들은 그냥 투표 용지를 그냥 들고 나와요.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 사전투표소로 예정됐던 저 서대문구의 한 사전투표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노후된 건물이었다라는 것이 선관위 측의 이제 주장입니다. 굉장히 좁다 보니까 실제로 본인 확인을 하고 사전투표용지를 줬는데 줄이 길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뭐 점심 식사나 다른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탈하는 인원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기다리시던 분들 중간에 이제 줄을 이탈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던 분들은 고의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아니겠지만요. 만약 고의로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관위에서는 오히려 줄을 서고 있는 선거인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절대 이탈하시면 안 된다라고 주의를 주어도 부족한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이 굉장히 소홀하고 있구나라는 점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 밖으로 나와서 막 밥도 먹고 다닌다. 상상하기 어려운데 어떤 분들은 또 아니 남이 대신 찍은 것도 아니고 다시 넣었으면 됐지 뭐 별 문제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투표용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왔을 때 일부 후보자가 지금 선거인을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모든 투표의 기밀이 유지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고의로 이러한 투표용지를 외부에 반출하거나 훼손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번에 실제로 반출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엔 고의로 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어떤 형사처벌에 대한 고발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된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자 이번에 유독 사과할 일이 많았던 게 이건 말고도 또 투표 부실 문제가 지적될 만한 일이 많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김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 부천 신흥동 투표소에서도 투표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작년 총선에 사용됐던 투표용지가 해당 투표함에서 발견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선관위 측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투표함을 항상 재사용하거든요. 지난 총선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가 투표함에 남아있는지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됐는데 그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남아 있었던 것 같고요. 표지는 개표에 누락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함 갖다 뒤집어서 이렇게 툭툭 터는데 위에 붙어 있었던 거군요. 그걸 확인 안 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선거 관리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선거의 투명성을 의심케 하는 한 대목일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지금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서 관리상의 미흡함이 일부 있었다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고요. 다만 이 선거일 투표일 당일에는 더욱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대선 때도 선관위가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대 대선 때 이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코로나19 확진자 또 격리자들에 대해서 사전투표가 실시가 됐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이 투표용지를 담는 곳을 이 소쿠리, 라면 박스 등에 담아서 옮겼다라는 또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선관위에서는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20대 대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과가 있었고 또 이번 대선 때도 또 사정선거를 둘러싸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지금 선관위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많이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선관위 투표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하면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나요? 일단은 직무유기 혐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 직무유기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시민단체 등에서 이 선관위원장 등 관계자 10여 명에 대해서 검찰에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려면 결국 고의범이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 선거 과정 중에 이런 미흡함이 발생을 했지만 그런 것이 고의로 그러한 미흡함을 발생을 시켰는지 고의로 직무유기를 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뭐 선관위의 관리 부실뿐 아니라 지금 선거를 방해하려는 사전투표 당시에 선관위 사무소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도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달 30일에도 저녁에 신원불상의 A씨가 의왕에 있는 이 성관이 사무소에 무단으로 침입을 시도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왜 들어왔냐라고 물어보니까 내부를 촬영하려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 사전선거에 대해서 어떤 부정함이 있는지 감시하려고 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내부에 무단으로 침입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을 제지하려고 하는 선관위 직원의 얼굴과 팔을 폭행하는 상황도 폭행하는 상황도 나왔고요. 또 고함을 지르는 등 폭행 협박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의왕시 선관위에서는 이 A씨를 현재 경찰에 고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왜 들어가려고 그랬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투표함 접수 과정을 내가 참관을 해야 되겠다. 나는 그 과정의 투명함을 믿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내부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내부의 모습을 좀 촬영하려는 의도로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면서 무단 침입 등을 시도한 사람이 A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서울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4시간이 지나 사무실 문 앞에 누워 있는 걸 경찰이 발견한 겁니다. 이들은 사전투표함을 감시할 목적으로 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남 하동군 선거관리위원회에도 30대가 침입했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어젯밤 9시 40분쯤 30대 남성 A씨는 선관위 건물 뒤편 배관을 타고 2층 발코니로 올라가 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부정선거를 감시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사전투표가 부정선거 여지가 많으니까 내 눈으로 직접 가서 보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역시 처벌 대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무단으로 침입한 부분에 대해서 2명 이상이 합동해서 하면 공동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이 되고요. 또 이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 협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사전투표장에서 사전투표지 또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사무원한테 폭언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사건들도 많이 발생을 했지만 이 경기 부천시에서 이 중국 기아 30대 남성이 이 여러 가지의 투표용지 등을 촬영하는 그런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투표지들을 공개하는 행위 또한 공직선거법상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동뿐만 아니라 투표용지를 마음대로 촬영하는 행위조차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행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드디어 본투표가 실시가 되는데 선관위에서 이런 행위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갖고 있나요? 네, 실제 경찰에서도 가포 비상명령을 지금 발령하기도 했고요. 또 선관위에서는 지금까지 사전투표 관련해서 많은 의혹들과 관리부실이 나온 만큼 선관위에서도 최대한 인력을 지금 가동을 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지금 현재 전국 14,000여 곳의 투표소와 또 254개 개표소의 설비를 모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 부분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선관위 측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고은 변호사 잘 들었습니다.